제가 유튜브 영상을 만드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뭔가 공유하고 싶은 것이 생길 때, 지금 저는 이 영화를 본 기분을 공유하고 싶습니다. 나, 다니엘 블레이크. 다니엘 블레이크는 늙은 목수입니다. 그는 심장병 때문에 공사 현장에서 추락하는 사건을 겪는데요. 병 때문에 일할 수 없다는 의사의 권고에 그는 일자리를 유지하기 어려워졌습니다. 이에 그는 질병 수당을 신청했지만 매뉴얼에 따르면 그는 대상자가 아니었습니다. 그 덕분에 그의 생기는 아주 곤란해지죠. 일할 수도 없는데 평생 목수 일만 해온 그로서는 다른 수입원도 없는데 오로지 국가에서 제공하는 복지 사업에 몸을 맡겨야 하는 신세였습니다. 다니엘은 현대 속에 사는 노인이었습니다. 그 어떤 시스템도 그가 살던 시대와는 동떨어진 것이었죠. 그는 화면과 키보드보다 수첩과 손글씨를 사용하던 사람이었습니다. 40년 경력의 성실한 목수 생활은 그에게 어떤 도움을 주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렇게 복지지원센터를 전전하다가 KT를 만나게 되죠. KT와 그녀의 두 아이들 데이지와 딜런은 첫 등장부터 소란스럽습니다. 단지 몇 분 늦은 것 때문에 지원금을 받지 못하게 된 그녀는 원칙만 따지는 공무원에게 소리를 지르다 그만 내쫓기게 되죠. 이 두 사람이 영화의 가장 큰 주인공들입니다. 영화는 이들을 중심으로 진행되죠. 내용은 사실 크게 보면 별것 없습니다. 어떤 드라마틱한 감정선이나 사건들은 없고 오히려 그냥 가만히 보면 참 불운하다 싶은 두 인생의 기로를 구경한 듯한 느낌이 들어요. 게다가 이 영화는 BGM이 없습니다. 어떤 조미료도 들어가지 않은 날 것을 보여주는 셈이거든요. 둘은 어찌 보면 비슷한 처지이지만 결정적으로 다른 게 있습니다. 지켜야 할 것이 다르죠. 다니엘은 지켜야 할 것, 사별한 아내 몰리 이후로는 그의 목수 경력과 강한 신념이었고 KT는 두 자식이었습니다. 이 차이는 영화가 진행되며 점차 드러나게 됩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두 사람은 운명 공동체가 됩니다. 둘 다 정부의 복지 사업이 없으면 생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이죠. 아주 끔찍할 만큼 잔인하다고 생각된 부분은 감독이 KT를 통해 밑바닥을 먼저 보여주고 다니엘이 그곳을 향해 서서히 나락하는 것이 중심 이야기라는 점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방식은 결국 두 사람의 차이를 결정적으로 나타내주는 장치이기도 했죠. 밑바닥에 가면 사람은 무엇을 하게 되는가? 결말 부분에 다룰 내용입니다. 중간중간에 이 조용한 극을 그나마 극적으로 만들어두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대부분 공무원들이죠. 이들은 자신의 업무를 철저하게 수행합니다. 기준에 따른 합법적 절차를 통해서였죠. 이들에게 다니엘 블레이크와 KT 머시기는 인격이 아니라 그저 일이었습니다. KT의 안타까운 사정, 다니엘의 억울함들은 그들의 기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죠. 주인공들은 사람들을 돕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가 자신들을 오히려 짓누른 것을 느끼며 상처를 받습니다. 상처를 받는 것은 대부분 KT였습니다. 그녀는 아직 어리고 미숙하며 자신이 우선이 아니라 두 자식이 먼저였기 때문에 언제든 상처에 쉽게 노출되고 또 치유하기도 어려웠죠. 물론 다니엘도 상처를 받습니다만 그는 끝내 무너집니다. 처음엔 다 그 상처들을 견뎌내죠. KT가 욕실 청소를 하는 장면입니다. 그녀는 딸이 목욕을 좋아하기 때문에 꼭 깨끗하게 청소를 하고 싶어 하죠. 열심히 닦는데 도중에 타일 하나가 빠져버립니다. 이 영화는 이런 비유들로 가득 차 있어요. 욕실 청소를 하는 것은 KT의 노력인데 타일이 빠진 것은 그녀의 노력도 무엇도 아니고 그저 일어난 마치 오늘 밤 내린 폭풍처럼 어쩔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기에 KT는 울음을 터뜨릴 수밖에 없었죠. 나중에 식료품 보급소에서도 비슷한 장면이 나옵니다. 언제나 자신은 사과 하나로 끼니를 때우며 식비를 아끼던 그녀는 보급소의 친절함에 그리고 긴 굶주림에 통조림을 갑자기 뜯고는 그 안에 내용물을 먹죠. 그러면서 곧바로 울음을 터뜨립니다. 그녀가 어떻게 노력해도 사람의 배고픔은 해결할 수 있는 범주가 아니었고 그녀의 허기는 자식들보다 우선순위가 낮았기 때문에 더욱 그랬죠. 그러면 다니엘은 어떨까요? 그는 앞서 말한 대로 급변한 현대사회에 적응하지 못한 노인이었습니다. 그는 냉철한 현대사회에 절망합니다. 그렇지만 결코 포기하지 않죠. 그는 끝까지 가겠다고 결심하고 행동에 옮깁니다. 하지만 결국에 그는 지키고자 하는 것을 잃고 마는데요. 그건 마지막에 다루겠습니다. 이 영화는 여러 가지 생각할 거리들을 많이 던져줍니다. 사실 너무나 노골적인 메시지들이라 영화를 보신 분들이라면 이미 다 알고 계실 테지만요.
복지의 경계에 대한 문제, 또 시스템의 범국가적 도입에 의한 소외계층의 불편한 문제, 실업 문제. 사실 복지라는 게 기준이 있고 이 기준이 엄격하게 지켜지지 않으면 국가 차원에서는 관리가 정말 어렵고, 하지만 당사자들 입장에서는 여간 억울한 일이 아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영화가 정말로 사람들에게 또 마음 깊이 전하고 싶은 내 메시지 중 하나는 오히려 따뜻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영화 내에서 악역처럼 등장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온전한 조력자들도 분명 등장합니다. 불의의 사고를 당한 다니엘을 항상 걱정하는 전 동료들, 구직센터에서 사람들을 챙겨주다가 감독관에게 경고까지 받는 앤, 옆집 철부지를 지내면서도 다니엘을 언제나 걱정하는 차이나, KT와 함께 갔던 식품보급소의 직원들, 마지막 장면에서 그를 돕고자 하던 복지사 역시도 그렇습니다. 사실 말이 악역이지 모든 등장인물은 다 자신들의 이유가 있고 그에 따라 행동합니다. 아무튼 이런 조력자들의 모습 덕분에 우울함으로 가득 찰 수도 있었던 영화 내에 따뜻함이 느껴집니다. 이 영화는 비유가 많다고 말씀드렸죠. 다니엘은 난방이 들어오지 않는 KT의 집을 따뜻하게 해주기 위해 여러 가지 도움을 줍니다. 데이지의 방에 단열 뽁뽁이를 달면서 말하죠. 이 뽁뽁이 안의 공기가 햇빛이 덮여지면서 방을 따뜻하게 해줄 거야. 그리고 식탁 위에 트레이를 놓고 거기에 양초 여러 개를 서로 불을 붙인 다음에 놓습니다. 그리고 화분을 하나 둘 덮으면 자그마한 열이 방을 덮여준다고 하죠. 화장실을 고쳐주면서도 문을 수리하면서도 자신의 목공 작품을 건네주면서도 이런 기능적인 설명을 하지 않았던 그가 이렇게 아이들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저는 다분히 의도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뽁뽁이 안에 수많은 공기방울, 그리고 서로 모인 양초처럼 사람들의 작고 따뜻한 온기가 우리를 덮여준다는 얘기죠. 그럼 이제 마지막입니다. 영화 내에서 다니엘 블레이크는 결국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저는 유독 그의 걸음이 인상 깊습니다. 영화 대부분의 화면이 그의 걸음으로 시작됩니다. 그는 뉴캐슬의 거리를 걷죠. 대중교통도 자가용도 이용하지 않습니다. 어디를 가더라도 걸어 다닙니다. 가난해서일까요? 영화 중에 다니엘이 말하죠. 사람이 자존심을 잃으면 다 잃은 거요. 걸음은 그의 자존심입니다. 그는 올드맨, 꼰대입니다. 옆집의 젊은이들, 마당에서 강아지 관리 못하는 노인네, 그리고 매사에 보면 꼰대짓 하기 바쁩니다. 근데 저는 가끔 이런 꼰대들이 참 좋습니다. 그는 정직하고 올바르게 살아왔습니다. 적어도 작중 표현을 보면 그렇죠. 옆집 젊은이는 잔소리하는 다니엘이 싫을 법도 한데 알고 보면 그냥 아빠와 아들입니다. 서로 티키타카 하는 장면이 전체적으로 어두운 이 영화의 한 줌 설탕 같은 것이죠. 그의 걸음은 그런 것입니다. 올바름을 고집하는 사람, 올바름의 꼰대입니다. 이 올바름이 세상에 어떻게 적용되던 다니엘은 자신의 신념이 있습니다. 정말로 마지막 장면까지도 그는 걸음을 멈추지 않죠. 그리고 이게 바로 다니엘이 지키고 싶은 것이었습니다. 자존감, 자존심, 인간으로서의 존엄성. 다니엘은 어떤 상처도 굴복하지 않지만 그가 벽에 낙서한 장면을 통해 경찰에 붙잡히고 훈방조치 당했을 때 경찰이 말합니다. 전과가 없으니 이번엔 훈방조치입니다. 이때 다니엘은 느꼈죠. 자신이 살아온 길이 결국 이렇게 무너지는구나. 올바르게 살려고 노력했지만 결국 이렇게 쓰러지는구나. 그 이후에 다니엘은 상처를 이기지 못한 채 칩거하게 됩니다. 결국 이 상처는 자신이 그랬던 것처럼 따뜻한 이웃 덕분에 극복합니다. 다니엘은 힘을 얻고 항구에 나서고 KT는 몰심양면 그를 돕습니다. 항구에서 할 말이 있냐고 복지사가 묻자 다니엘은 써왔다고 말하죠. 역시나 연필로요. 하지만 이 글이 항구에서 읽히는 일은 없었고 그의 장례식에서 KT에 의해 세상으로 나오게 됩니다. 마지막 말, 우리는 개가 아니잖아요. 영화 초반부에 개가 두 마리 나옵니다. 한 번은 다니엘의 마당에, 한 번은 KT의 집이었죠. 사람은 개가 아닙니다. 하지만 다니엘은 개를 내쫓았고 KT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둘의 차이였죠. 이 말을 끝으로 영화는 순식간에 끝납니다. 마치 숙제를 내주는 것 같죠. 과제 해와! 하고 대학 교수가 마지막에 수업을 끝내는 것 같습니다. 이번 리뷰도 그렇게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나 다니엘 블레이크였습니다. 감사합니다.